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마무시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첫 번째, 연애운이 있잖아요. 연애 결혼. 연애 결혼운에 대해서 제가 한 4편, 5편 정도 제작을 해서 이것만 알면 연애는 끝내자. 내가 언제 연애하는지 대충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해서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언제 남자친구 생기나요? 언제 여자친구 생기나요? 제 연애운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매우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 이 연애운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결혼운도 관심이 꽤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30, 40대 분들은 거의 결혼운 많이 물어보고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자,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이제 5, 60대 분들은 이제 우리 자제분들 결혼은 언제 운이 들어오느냐. 예. 그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연애운하고 결혼운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사주에서 남자 들어오는 시기. 두 번째, 여자 들어오는 시기. 세 번째, 결혼은 들어올 시기. 네 번째, 우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이별이 있죠. 자, 그러면 이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이별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또는 이혼운, 운을 논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지금은 4가지 정도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을 조금 자세히 들어갈 건데요. 우선은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남자 들어오는 시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도사님, 제 사주에 남자 들어오는 시기를 알려주세요. 예,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들어오는 시기. 자, 여자 연애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를 볼 때는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관점. 저는 몇 가지 관점을 나눠서 지금 설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자, 오행의 측면입니다. 자, 목화토금수가 있죠. 목화토금수. 이거는 뭐예요? 비, 식, 재, 관, 인. 예, 십성이죠. 10가지 별. 십성이 뭐예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만세력 키면은 거기 나온 글자만 보고서도 알 수 있게 다 설명을 올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비식 재관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따라, 어떻게 운에서 바이 운에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살의 측면입니다. 자, 음양의 관점이에요. 음과 양을 논합니다. 자, 신살은 뭐냐면 우리 역마살, 도화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망신살, 화개살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신살이 오면은 연애운이 들어오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충형해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운이 들어오면 연애운이 들어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관점에서 언제 나는 남자가 들어올까? 예, 여성분 관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오행의 측면에서 보자. 오행의 측면에서요. 이거 너무 쉽습니다. 오행의 측면에서 여성한테 연애운이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애는 여자하고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의 측면에서는요, 남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자랑 남자가 만나버렸네? 만나버렸어. 그러면 뭐가 나와? 여기 여자. 예, 요거를 일간이라고 놓겠습니다. 예, 여자 일간. 예, 여기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남자가 들어오네. 그러면 남자가 들어오면 뭐가 나오나요? 애기가 나오죠. 애기가 나옵니다. 응애 베이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리학에서 어떻게 봤냐면요, 이 남자하고요 또 뭐가 같이 들어오느냐. 그냥 요즘에는 많이 개념이 좀 희석이 됐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결혼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결혼이지만, 가문과 가문이 만난단 말이에요. 가문과 가문. 그래서 여기 시부모님이 따라도 시부모, 특히 시부모라고 하면은 우리 시자 무시무시하잖아요. 시금치 시어머니에서, 예. 그리고 시누이에서 여기 어머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도 봐야 된다, 이걸 암시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여기에서 여기 빨간색 의자 하겠습니다. 남자다 그러면 뭘까요? 일간이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뭐예요? 여긴 관성이죠. 관성입니다. 애기는 뭘까요? 애기는 여자한테 식상입니다. 식상이에요. 자, 시어머니는 뭘까요? 자, 시어머니는 남자를 생해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남자를 생해주니까. 자, 일간이 나를 세워줘요. 자, 보세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남자는 나를 극한다. 그래서 여자의
여자 여명일 때 관성 여기가 남자입니다. 왜냐 나를 극하니까. 왜냐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예, 남자는 여자를 피곤하게 해. 그래서 관성을 남자로 봅니다. 그러면 자식은 뭐냐? 내 몸에서 나가는 거죠. 예,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 우리는 출산을 하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식상입니다. 비겁에서 식상. 여기가 일간입니다. 일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식으로 본다. 베이비로 본다. 자, 시부모님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내가 일간일 때 내 엄마는 누구예요? 친정엄마. 친정엄마는 인성입니다. 인성. 여기다 인성 또 한번 적겠습니다. 인성. 여기는 내 친정엄마입니다. 내 친정엄마. 그러면 이 남자의 친정엄마는 이 관성을 생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시어머니입니다. 어마무시한 분이시죠. 저는 좀 요즘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어머니한테 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늘 나름대로 그것도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저게, 좀 이상해요. 조금.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시어머님은 조금 남편을 생해주는 거지, 나를 생해주는 게 아니다. 나를 생해주는 건 우리 친정엄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표시를 해보죠. 나한테 연애의 기운을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식상. 예. 자식운이죠. 그리고 재성, 시어머니죠. 그리고 관성, 남자죠. 오행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조합을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관성이 들어온다고 하죠. 중앙은 뭐냐면요. 자, 이게 봐요. 남자로 인해서 남자의 어머님이 맺어지는 거고, 남자를 만나서 자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성이 중심입니다. 관성의 중심에서 짝이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짝이 재성이 될 수도 있고. 네, 두 가지인 거예요. 자, 관성이 중심입니다. 남자가 식상, 남자를 만나서 식상운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 이게 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재성하고 관성은요, 서로, 그러니까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게 없어요, 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상하고 관성은요 서로 극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식신하고 상관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상관이란 놈이랑 특히 정관이 같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별을 뜻합니다. 왜냐? 상관이 정관을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식신을 갖다 써야 됩니다. 식신. 자, 조합을 보겠습니다. 관성이 있어요. 관성에는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습니다. 자, 식상에는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조합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정관, 식신 요거 괜찮습니다. 편관, 식신 요거 매우 좋습니다. 편관, 상관 요거 근데 쓸만합니다. 정관, 상관 요거 있죠. 정관하고 상관이 들어왔다. 요거는 이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이별의 전조 증상, 다툼, 감정적인 거 이런 게 돼요. 자, 그래서 상관이랑 관이랑 같이 들어온다. 이때는요 아기 출산하면 돼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아기 출산하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예민해질 거 아기라도 낳고 예민해져. 그럼 남편이 좀 이해해 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관성하고 재성하고 같이 물고 들어오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죠. 자, 관성엔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다. 다음에 재성에는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다. 이건 어떻게 짜이든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들어오나 이렇게 들어오나 이렇게 들어오나 이렇게 들어오나, 예,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편관이 칠살이기 때문에 조금 내 사주가 강하거나 아니면 식신이 있거나 이걸 좀 보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자,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자, 시부모님 있죠? 시부모님이 반겨줍니다. 왜냐면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야, 니들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예, 아니면은 거의 시어머님이 야, 우리 아들 잘생겼는데 그쪽 처자 참 이쁜데 우리 아들 한번 안 만나볼 텨? 이런 케이스죠. 아니면 야,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야, 너 이제 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 야, 너 옆집 개똥이 딸이 그렇게 사람 이쁘고 참하더라. 내가 인사사 걔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해서 시부모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럼 축복받는 결혼이 되겠죠? 축복받는 결혼이고, 여기는 식상이 먼저 차고 들어오면 어떠한 결혼이 되느냐? 또 이반 혼수해가는 거죠. 혼수. 예, 축복받아야죠.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축복할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나가서 사고를 쳐와라. 애라도 조금 배워와라. 요즘에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예, 빨리빨리 서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 꾸리고 행복해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거 있죠. 관성, 식상, 재성, 관성. 요게 같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제 비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운은요. 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 대운, 연운, 월운,
이룬, 그다음에 시운 이렇게 여러 가지 운이 있어요. 근데 천간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지지에서 들어와요. 이렇게 맞닥뜨려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닥뜨려서. 예를 들어 을사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면 뭘까? 내가 금일간이에요. 금일간이면 자 위에는 재성이죠. 밑에는 뭐예요? 관성이죠. 금일간이면 재성하고 관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 시어머니가 만약에 우리가 계속 연애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야 니들 이제 날짜 잡아야 되지 않겠니? 빨리 식 올려야 되지 않겠니? 이제 나이도 차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집을 해줄 테니까 니들 빨리 그 식 올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축복받는 결혼이죠. 그리고 이 재성이 들어오니까 그 선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 어머니들 통해서. 예,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행은 이 정도만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한번 또 정리해서 한 번에 또 영상을 쭉 풀 테니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합충형의 파로 본다. 이 합충형의 파에서 이 결혼과 연관된 건 뭘까요? 제가 딱 봐도 이 합충형 해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합입니다. 결혼은 합치는 거잖아요. 너무 심플해요. 자, 합이 있는데 천간합과 지지합이 있다. 합은 원칙적으로 6합, 지지에서는 6합을 갖다 씁니다. 6합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한번 검색하고 오세요. 자, 천간합도 있죠. 자, 아까 금일간 여성분들이 올해 연애운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을사년인데. 자, 보도록 하죠. 금일간인데 을목하고 합을 하는 건 뭘까요? 경금이죠. 그래서 경금일간들이요 올해 연애운이 좋은 거예요. 합은 왜냐? 합해서 뭐 해야 돼요? 이거 변하죠? 을경합 금이잖아요. 상대방과 합해서 뭔가 변화를 깨야 한다는 말이죠. 천간이. 자, 천간은요 이게 일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일주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경신일주라고 해보죠. 경신일주예요. 이게 일간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밑에가 지지입니다. 천간은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정신적인 사랑, 마음, 마인드. 지지는 현실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을목이 들어왔어. 그러면 경금일간 분들 올해 연애운이 있겠구나. 자, 여성분이시면 시어머니고 남성분이시면 여자잖아요. 이게 재성이니까. 그쵸? 그러면 경금일간 분들이 올해 연애운이 괜찮겠구나.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나. 자, 근데 지지에서 6합을 논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화하고 합치는 건 뭘까요? 신금이죠. 사신합수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신금, 사화 플러스 을목. 그러면 천합지합이다. 천합지합. 천간도 합하고 지지도 합한 운이다. 그럼 이거 뭐예요? 연애운이죠. 그래서 경신일주분들 사주 명식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올해 연애운 좋습니다. 지금 사랑이 막 꼽히는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을경합 금이고 사신합 수예요. 여기는 수는 뭘까요? 식상이잖아요. 자, 식상이 들어와. 그럼 뭐예요? 자, 경신일주 연애운이 좋은데 상관으로 빠지면 이별운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식상으로 빠지면 자식운도 있는 겁니다. 여명들은. 여성분들은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과 충을 논할 수 있다. 합을 논할 수 있다. 두 번째 충입니다. 충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을축일주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번에 그 화개살을 논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축토하고 뭐가 충하나요? 이토. 그리고 형은 뭐 하나요? 형. 여기 지금 합은 했고요. 충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파는 작용 안 해요. 그래서 합충형에 결혼운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연애운이. 자, 미토, 그리고 축, 술, 미. 요거는 형이고 요거는 충입니다. 충형에 이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요. 자, 이 을목일간 여명한테는 관이 뭘까요? 금기운이죠. 관이 여기 있네요. 이게 튀어나옵니다. 이게 튀어나와요. 야, 이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 거 화개살의 불편한 진실 컨텐츠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금 관이 튀어나와. 이거 남자잖아요. 남자다. 그래서 남자운이 좋아지니까 연애운이 발복하고 좋아진다. 근데 문제는 천간에 병화나 신금이 있다, 오히려 연애운이 흉하게 작용을 한다. 이거는 또 사주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충형운에 연애를 논할 수 있음이고 결혼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주 명식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선은 충은 좀 어려운 개념이고요. 합운이 들어왔다. 내가 일주가 뭔지 보고 내 일주가 뭔지 보고 합운이 들어왔다 하면 됩니다. 자, 그 합을 제가 지금부터 쓸 테니까 잠깐 멈추고 내 거 글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옆에 합하는 글자 써놓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일간 있죠. 일간이 여기 해당하시는 거 보시면 내가 이 운이 오면 연애운이 좋아지겠구나.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사주 명식별로 오히려 나빠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오면은 좀 싱숭생숭해지고 하겠구나.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분에 있잖아요. 지지하고서는 이게 천간입니다. 그럼 지지 걸 볼게요. 지지 일주 기준입니다. 일주 다른 주 보고서는 저는 이게 합이 들어왔는데 왜 연애운이 안 들어오네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자는 축하고 합하고 이거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축은 자랑 합하고 이는 해랑 합하고 묘는 수리랑 합하고 그리고 유, 사신, 오미 여기는 오화, 사, 진유, 묘술, 인해 여기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내가 합이 운이 언제 들어온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천간합 있잖아요. 여기 이 천간합은요 정신적인 거 있죠. 나 연애하고 싶어. 마음 이런 걸로 해석이 하시면 되고 자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건 지지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거 근데 깨알 명리학 상식 비법 천간합이든 지지합이든 합해서 뭐예요? 변화하죠. 그래서 이 하분에는요, 변화, 직장의 변화, 창업, 이런 거, 이사,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천간합, 지지합은 언제 쓰냐면요, 연애할 때 쓰세요. 연애. 기본적으로 연애, 결혼했을 때. 근데 오히려 이때 창업을 하면은,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괜히 또 하분에 좋다고 또 창업했다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분이 들어왔는데 뭘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좋은 합인지 나쁜 합인지 보려면, 용하다 용도사 라이브에 오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언을 올릴 테니까. 그래서 연애 결혼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우선은. 자, 이제 합충형 해파를 봤으니까 세 번째 신살로 가겠습니다. 신살. 이게 드라마틱하게 잘 먹거든요. 연애운은. 연애운은요. 이거 진짜 잘 맞아요. 이것만 아셔도 오늘은 끝난 거야. 도망력을 기억하셔라. 연애는 도망력만 기억하셔라. 도는 뭐냐? 망은 뭐냐? 망신이다. 역은 뭐냐? 역마다. 자, 이 도망력에 연애운이 상승합니다. 근데 남녀 작용력이 조금 달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도화운에는요, 남자 연애운이 상승합니다. 자, 이 망신운에는요, 여자 연애운이 상승합니다. 이 역마에는요, 연애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럼 역마는 볼 필요가 없겠네요. 볼 필요가 없어요. 역마는 다른 파트에서 이별과 이혼을 논하는 파트에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자, 도화와 망신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연애운이 상승합니다. 도화는 꽃피는 거잖아요. 마음이 싱숭생숭해. 연애하고 싶어요. 망신운은 뭐예요? 도화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만반하는 거야. 감성적이고 나 연애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꽃피는 거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되게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도화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나가서 꽃을 봐요. 그래서 남성분한테 많이 작용하는데 요즘에는 여성분들한테도 작용을 합니다. 왜냐? 남자 여자 다 모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 망신운이 들어오잖아요. 망신운이 들어오면요, 자, 망자가 이런 망, 이게 원래 어떻게 형성된 글자냐면요, 이렇게 빗살무늬 톡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땅에다 딱 박아놓죠. 이게 깨진 거예요. 톡이가 그릇이 깨져가지고 여기가 탕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왔다가 한다. 내 마음속에 못된 놈인지 잘난 놈인지 모르겠어요. 그 놈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여자가 내 마음속을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래서 이 망신운의 연애운이 발달한다. 왜냐면 외롭거든. 왜냐면 마음이 뻥 뚫렸으니까. 마음이 여기가 뻥 뚫렸죠. 뻥 뚫려서 이 허전한 마음을 그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녀가 왔다 간다.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연애운이 상승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망신운에 취약하고요, 남성분들이 도화운에 취약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올해 감명한 결과 도화살, 망신살 둘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살로 볼 때는 이걸 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신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만세력 키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여기 신살 파트에 나와요. 세 줄 나오거든요. 여기 세 줄에서 여기 가운데 거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보면 된다. 가운데 거 1, 2, 3에서 여기 가운데 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줄에 들어와요. 이게 운에서. 그러면 25년에 을사년이죠. 그리고 내년에가 병오년이에요. 을사년에 망신운이 들어오는 게, 이 사화가 망신운에 들어오는 게 여기 일지를 말합니다. 일지에 인호술이 있다. 그러면 올해 망신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내년에가 병오년이죠. 내년에 병오년이에요. 올해가 망신운 들어온 사람, 일주가 인호수를 놓은 사람들, 여기에다가 일간은 뭐 다 들어오겠죠. 올해 망신운입니다. 연애운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오화가 있다. 오화가 있으면은 여기에 사유축을 놓으신 분들은 내년에 26년도죠. 26년도에 연애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비식재관이 들어오죠. 비식재관이 그러니까 비겁이냐, 식상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 이렇게 십성을 띄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십성별로 보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십성별로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망신이다, 도화다, 운이 들어왔어. 그러면 올해는 인호술, 내년은 사유축, 연애운이 좋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도화하고 망신이 들어왔어요. 이게 비식재관이잖아요. 비겁은 뭐예요? 친구 같은 사람. 아니면 친구였는데 연인으로 이렇게 발전. 식상은 뭐예요? 어린 분, 어린 친구. 그리고 일터. 근데 어린 친구의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생각이 좀 어리거나. 재성은 뭐예요? 돈과 관련된 거. 자, 이 재성의 도화를 만나면 좀 머리가 아픈 게 돈 갖다가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돈 보고 만나는 거죠. 돈 보고 만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돈 버는 곳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관성은요, 직장내입니다. 직장내 아니면 거래처에서 인연이 생길 수가 있다. 인성은 뭐냐? 나보다 윗사람, 아니면 생각이 좀 박힌 사람, 아니면 에헴 하는 사람, 좀 꼰대 이런 사람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망이 들어오는 그게 친구 이렇게 될 수 있다. 또 샘플을 또 들게요. 샘플. 이해하기 쉽게. 자, 제가 올해 인호수를 놓은 사람들이 망신운에 들어왔다. 특히 여명들이 그게 심해지겠죠. 망신운에 들어왔다. 그럼 마음이 허해지는 거야. 연애하고 싶어, 외로워, 우울해. 그러면 이게 사화가 망신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화가 이 일간별로 이 사화가 십성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목일간이에요. 목일간이면 사는 뭐예요? 식상이죠. 사화는 식상이고. 그리고 화일간이면 비겁이고. 그리고 토일간이면 인성이고. 그리고 금일간이면 관성이고. 그리고 수일간이면 재성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일간인데 올해는 목일간 분들, 목일간에 뭐 갑인 일주나 갑오 일주나 갑술 일주 되겠죠. 갑술 일주분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 좀 들어오겠구나. 비겁이잖아요. 화일간들은. 그러면은 병인, 병오, 병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친구 같은 사람, 아니면 친구에서 연인으로. 토일간입니다. 토일간 분들은 무인, 무오, 무술이 되겠죠. 그러면 좀 위에 사람, 좀 생각이 깊은 사람, 사려 깊은 사람, 꼰대 이런 사람 들어오겠구나. 금일간입니다. 경인, 경술, 경호. 그러면 관성이잖아. 직장 내에서, 거래처에서, 아니면 조금 권위적인 사람이 들어오겠구나. 수일간입니다. 재성이죠. 이민, 이모, 임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수일간이면은 돈과 관련된 사람, 아니면 날 돈으로 생각하고서는 로맨스 캠 이런 거 있잖아. 로맨스 캠 맞나요? 요즘에 여성분들한테도 그거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AI 남자친구, 젊은 친구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 게 작용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화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도화 얘도 들어볼까요? 도화 얘는 남자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연애를 보는 거예요. 복잡하죠? 보시다가 당최 모르겠다. 그러면 매일 밤 9시에 오셔서 용도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 1만 유튜버 꼭 되고 싶거든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저에게 슈퍼챗 쏴주시고 멤버십 해주신 분들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용도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